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컴퓨터 공학과 젠더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공학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요. 특히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데요. 음성 인식과 얼굴 인식 시스템, 기계학습 등이 그 예시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편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인공지능의 편향성 사례로는 성별에 따른 구글의 음성인식 정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이 특정 성별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듣는다는 것인데요. 구글은 2017년 음성인식 정확도가 95%라고 발표했지만 미국 워싱턴대 연구는 남성 음성을 여성 음성에 비해 13%나 더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 사례를 같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AI 얼굴 인식 시스템의 편향성 사례입니다. MIT 미디어랩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사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진 1270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백인 남성의 경우 오차율이 1 미만이었지만 백인 여성, 유색 남성, 유색 여성의 순으로 오차율이 높았습니다. 종합해보면 3사 모두 백인보다 흑인이 남성보다 여성의 오차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집단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데이터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편향은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부분, 컴퓨터 공학 외의 영역과 컴퓨터 공학 내의 영역으로 나누어 알아봅시다. 먼저 컴퓨터 공학과 관련 없이 실세계에 누적된 편향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연구들은 당연히 편향된 결과값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성별은 성, 젠더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완벽히 측정한다 할지라도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기준 때문에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된 데이터들을 이후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편향된 인공지능이 탄생하겠지요. 한편 컴퓨터 공학 내에서도 편향은 일어납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당연히 개발자의 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데이터 편향이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어 개발자가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지 않고 익숙한 집단의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데이터 편향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사회 집단에 대한 개발자의 무의식적 연관성, 신념, 태도 등에 의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및 기술 평가 과정에서의 편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성별, 인종 등 개발자의 배경이 다양하지 않다면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기 어려워 인공지능의 편향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함께하고 갑시다. 성은 생물학적 성을 말하며 유전적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젠더는 사회적 성으로 사회문화적 역할을 통해 형성된 가치와 태도,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 젠더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과 젠더는 서로 다름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하지만 법에서는 이 둘을 통칭하여 성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 편향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이러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편향성 인지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젠더 혁신 역시 데이터 편향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젠더 혁신이란 성별 특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포용적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세계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확대되면 이는 편향이 최소화된 데이터로서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젠더 혁신 외에도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다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컴퓨터 공학에서의 여성 비율이 적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40년대 이넷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6명의 여성을 고용했으며 초기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프로그래밍은 여성에게 유망한 분야의 직업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여성의 수는 증가한 반면 컴퓨터 학사 학위를 받은 여성의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학과 졸업생의 성별 비율은 비슷한 반면 공학계열에서의 성별 격차는 61%로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학계열 졸업생들 중 여성의 비율이 적으니 실제로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인공지능 분야와 같은 혁신적 기술들을 개발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의 수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발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성이 결여된 기술, 즉 편향된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발자의 다양성이 AI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공학 내에서도 다양한 배경, 기질이 다른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하고 끊임없이 논의하며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과학기술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3대 전략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이 3대 전략과 함께 가야 합니다. 3대 전략으로는 참여 연구원의 다양성 확보, 젠더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 그리고 성별 분석을 도입하는 젠더 혁신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반의 연구 과정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여성 비율이 적은 컴퓨터 공학계에서는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원의 다양성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기술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기술 혁신을 위해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상상력을 지닌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학 분야의 여성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전폭적인 지지와 젠더 혁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공학과 젠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